예, 3월 19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고 러셀 2000 지수는 빠졌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올라갔고, 특히 밸류업에서 자금이 분산되면서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제약주 등등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가 났는데,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만기일 때문에 좀 빠진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8위까지 다 빠졌었거든요. 오늘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시총 탑 10은 모두 플러스가 났고, 특히 메타,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를 하는, 견인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최근에 그래도 좀 강하게, 원래 미국 증시는 2월 중순부터 3월 이제 중순 정도까지는 첫 대통령 임기 4년 차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이제 미증시가 강세로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년보다는 지금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증시 전체로는 좀 그런 분위기지만 AI가 여전히 엔비디아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를 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끌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증시 별로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예전의 어떤 패턴보다는 강하다, 이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을 플러스로 만들어낸 데는 그 애플이 구글의 어떤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AI에서 관련해서 되게 뒤처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글과 손잡고 제미나이를 탑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좀 시장이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사실 테슬라는 오늘 부정적인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품 가격 인상한다라는 보도, 일부 제품이긴 하지만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최근에 은근히 계속 강한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 이후에 주간상으로는 한 주 빼고 다 올랐거든요. 근데 헤지 펀드들이 금융주를 그렇게 매수했대요. 근데 이거는 미국 금융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나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국 금융주를 다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유럽, 미국의 어떤 지방은행 사태로 이제 금융주들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계속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별로 이슈가 됐고, 실제로 주가도 구글이 4%대 강세 보이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6%나 급등을 하면서 170달러대를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 코멘트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CFRA에서 이제 재무 상태가 좋고 사이버 트럭을 양산하고 있고, 또 저가 자동차, 전기차 출시 예정 등 이것들이 모멘텀이 될 것 같다. 피스코가 파산된다고 하지만 지위가 강화될 걸로 보인다. 전기차 내에서 목표들 주가 275달러. 근데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수요에 대한 우려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웨트푸시에서 그 AI 투자에 대한 어떤 계기, 이런 것 각 기업들별로 대규모로 AI를 투자한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컨퍼런스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HSBC는 그 인공지능 밸류체인에서 엔비디아의 그 비중이 커질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50달러로 높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장중에 4%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뒷부분에서는 0.7% 정도로 이제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시간 외에서도 그렇게 주가 반응이 신통치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애플은 이제 최근에 좀 조심스러운 어떤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월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양호해 보이는데 아이폰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제품 판매로 보여지고, 이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하는 등등,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에서도 이것도 4%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폭 올라가는데 그쳤죠. 근데 시장이 조금 경계하는 게 FOMC 앞두고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4.4%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죠. 여기에 이제 또 일본이 금리 인상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일부가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를 팔 거기 때문에 그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지도 몰라,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
그래봤자 조금이라서 미국 국채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서 이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거야.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일본 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미국 FMC 회의 앞두고서 지금 금리가 편안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러셀 2000 지수 마이너스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FMC 앞두고서 연준의 점도표에 변화가 생길까? 그다음에 이제 자금 흡수하는 QT 정책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까? 다음에 이제 연준이 보유한 자산별 비중의 변화. 다음에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리 내리는 신호를 줄까?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의구심이 있어서 증시가 시원스럽게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블론 계속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가 올라갈 때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버블론이 자꾸 제기가 돼서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연도별로 보면 주요 버블 때 시가총액 탑 7의 비중, 이거를 좀 봤더니 이제 2024년도에 30%, 이제 올해 30%라서 역대 이제 비중 중에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해당되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24개월 선행 PER, 저는 24개월로 적용하는 것도 되게 특이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안 높다. 그러니까 IT 버블 때 52배까지 갔었는데 그럼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1973년 니프티 피프티 그때 이제 50 시가총액 50위권의 종목은 사놓고 영원히 끌고 가도 된다. 뭐 이런 주장 나오면서 그때 버블 만들어졌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34배. 근데 그때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서 뭐 이렇게 버블은 아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버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이 갈 건지에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증시는 오늘은 그 알파벳, 테슬라가 다 했고 FMC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기관이 어제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 잘 안 하거든요. 어제 특이하게 이제 1000억대 정도 매수가 나오긴 했는데 과연 매수가 이제 이틀 연속 나올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매수하는 횟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말 바꾸면 이제 밸류업에서 다른 종목으로 좀 자주 분산되는 밸류업도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좀 자금이 오락가락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종목들이 이제 좀 시소 게임을 타는데 보시면 그 밸류업이 좀 눌리니까 물론 밸류업이라고 해서 다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뭐 지주회사들 내에서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차이가 났고 금융주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엇갈렸는데 또 금융주도 끝난 건 아니죠. 아래 꼬리 단 거 보세요. 근데 어쨌든 밸류업의 일부 종목이 빠지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올라가고 바이오 제약주 올라가고 조선부품주는 뭐 다른 재료 때문에 올라가긴 합니다만 올라가고 또 반도체 일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밸류업에서 시소 게임이 벌어지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분산이 광범위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자주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수급을 타는 초기의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죠. FMC 전에 아직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진 않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도 강도가 다시 강해지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어제 매도가 축소됐는데 이 강도,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가면 또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스토리도 안 좋다는 의미가 되고, 이거는 밸류업만 가게 되면 금리에 대한 압박, 불확실한 거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밸류업도 가고, 코스닥도 가고, 시소 게임 타는 게 차라리 시장에선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리고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주가는 그냥 그랬거든요. 1% 아래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새로운 칩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공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저께 조금 올라갔는데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지, 삼성전자가 여기서 방어해주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시장에 지금 ADR이 70일밖에 안 돼서 뭐 다 과매도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V로 올라가진 않는데 어쨌든 종목들별로는 반등 시도가 이전보다는 빠질 때마다 좀 자주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업종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는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반도체, 아니면 제약 바이오, 뭐 엔터 등등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초반에 일관성 있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것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증시가 월 5% 이상 올라간 경우, 제가 2010년 이후를 다 봤거든요. 총 20번이 있었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2월이 5.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이번 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14번 올라가고, 아이고 제가 이제 이거 오타가 났네요. 14번 올라가고 6번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6번이 하락했는데,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1.6%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 현재가 1.7%니까 평균치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달은 평균 3.7% 올랐고, 빠지는 달은 평균 3.2%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플러스가 난다라면 평균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보다 한 2%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는 통계적으로 보면 이번 달은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7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상승률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확률상 그렇다라는 거고, 시황은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업종 어느 쪽이 더 움직임이 활발한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조심스러운 가운데 되게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업종이 좀 메인이 되는지 좀 자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한 건 또 있는데 그럼 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한 번씩 다른 채널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딱이 주식,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제가 딱딱한이라고 표현할 뻔했는데, 똑딱이 주식 채널도 이제 좀 한 1000명 넘어갔는데 조금 더 구독해 주셔서 여기 열심히 매일 또 데일리를 올려주고 계시니까 많이들 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똑딱이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